임의수사 강제수사의 한계. 이건 뭐야 선생님? 여기는 중간쯤 껴있는 애들입니다. 뭔 말이냐면 임의수사와 여기에 한계라는 게 요쯤에 껴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에 있는 애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의수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수사 같기도 하고. 약간 전기차 중에 하이브리드 아세요? 휘발유로 가다가 전기로 가다가 힘 딸리면 이런 애들 중간에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의수사로 보는데 성질상 강제성도 좀 있는 것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임의동행이에요. 그래서 임의동행은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계라는 건 이 중간쯤 중간 어디쯤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 얘기되는 게 임의동행이죠. 임의동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수사상의 임의동행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말고 부신검문에서 임의동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보안경찰이라고 부르는 거고 행정이에요. 이쪽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수사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경직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여기는 뭐예요? 형소법에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동행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에 이제 현행법상 임의동행 종류라고 해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경직법과 뭐 주민등록법 같은 게 나온다는데 1번에 보시면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직무집행에 대해서 이건 뭐 부신검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거동부심자에 대해서 범죄 혐의 형태로 해서는 경직법으로 못 데려와요. 이거는 형소법이 들어와야 돼. 뭔 말이야? 그때 부신검문 얘기도 했지만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를 불러세워서 질문하는 건 뭐예요? 부신검문이야. 근데 교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 사람 거동부심자 당해인에게 불리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지구대로 좀 잠깐 가서 얘기합시다. 가까운 지구대라든지 경찰관서로 가자라고 해서 내가 갑시다 이렇게 가면은 이게 부신검문상 임의동행입니다. 그때 임의동행 시에는 임의동행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뭐 이런 건 다 되고 그런 경우는 부신검문뿐만 아니라 수사상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어떻다 변호인 조력권 같은 것도 다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는 경직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얘가 단순 부신검문 문제가 아니라 안 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얘를 꼭 잡아야겠다는 관점이 생긴다면 즉 지금 부신검문 형태를 하고 있지만 현행범적 성질이 있다. 죄증이 있다. 준현행범적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얘가 불응했을 때 잡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형소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미란다 고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형사소송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부심으로 다 써서 그냥 임의동행하고 많은 것. 경직법에 따른 거죠. 주민등록법에도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법의 거는 뭐 아실 필요 없어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이죠. 밑에 쪽에. 2번은 뭐 안 보셔도 돼요. 안 나와. 주민등록 좀 보여주고 뭐 이걸 불응하는 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건데 됐고. 2번에 보시면 수사상 임의동행이에요. 수사상 임의동행은 이제 이 명시 형소법의 어떤 명시적인 거라기보다는 판례상 인정되는 건데 두 번째 보시면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만 있다는 게 확고하게 명백하게 입증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줄 쳐져 있는데 세 번째 줄 끝에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하나여야 돼. 동그라미 쳐놓으시네. 추정되면 안 돼. 명백하게 입증돼야 돼. 예, 추정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입증되다. 물론 뭐 그것도 그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긴 합니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뭐 임의동행 그게 이루어질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입증돼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수사 방식을 통하는 거니까요. 예. 이때도 어떻다? 언제든지 거기 보시면 3칸 정도 내려오시면 수사준 측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임의동행 방식을 하려면 거부할 수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 박스 바로 위로 세 번째 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으면 알려줘야 된다라는 건 수사 준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면 형소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임의동행이라고 해서 꼭 미란다 고지할 필요까지는 않는데 왜냐면 체포나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판례상 인정되는 형태로 퇴거할 수 있음이나 이런 걸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한테 알릴 수 있게끔 뭐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변호인 조력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법성과 관련해서 밑에 판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판례에 보시면 여기도 뭐 이 두 번째 줄 끄트머리에 나오지만 동행을 거부할 수 줄 안 치셔도 됩니다. 방금 전에 쳤으니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알려주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 퇴거할 수 있으면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이게 명백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줄에 가보세요.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라는 거에 줄 치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일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그 위에서는 둘레 다 여섯 번째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에 해당되는 그걸로 본 형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